눌러서 자, 여기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tsv라는 파일을 일단은 가지고 와야 돼요. 요거 이 imdb라고 해서 그 영화 리뷰 데이터셋을 필요로 한데, 영화 리뷰 데이터셋은 이 imdb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하도록 합시다. 이건 알죠. 판다스 라이브러리 수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판다스 라이브러리 가지고 와서 이 파일 읽을 때 리드 CSV, 뭐 리드 엑셀, 리드 제이손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리드 CSV에서 요 파일을 읽어오고, 헤더는 필요가 없어서 헤더는 0 뭐, 그리고 세퍼레이터는 역슬러시 T로 탭만큼 뭐 이렇게, 그래서 헤더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파일이 어디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imdb 데이터셋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16일 날 혼자 또 미리 해봤기 때문에 요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공유 폴더.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까먹습니다. 공부하더라도 자꾸 까먹기 때문에 미리 먼저 해봐야 돼. 맨날 이 데이터 셋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컨트롤 V 해놓을 테니까 요거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리고 이렇게 압축을 풀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요, 압축을 풀고, 자, 여기 콜앱에다가 올려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그 드래그 드랍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콜앱은, 자, 여기 보면 에러는 아니죠. 워닝이라고 해서 파일이 닫은 곳에 저장되어져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이 런타임이 종료되면 이 파일이 삭제가 된다. 여기 올려서 해도 시간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셔든지 아니면 다시 인터넷 찾아서 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벨 트랜 데이터 tsv라고 해서 이렇게 코드 뭐 프린트 테스트 이렇게 해볼까요? 요 코드를 좀 추가를 많이 해 놓을게요. 요거 많이 쓸 거라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하는 거죠. 이 리뷰 데이터를 일단은 판다스 라이브러리 이용을 해서 한번 뿌려 볼게요. 그래서 판다스 뭐 변수명은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이 자동 완성 기능이 잘 안 된다 맞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왜 적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리뷰 데이터셋을 원래는 뭐 크롤링해서 가지고 와야 되지만 일단은 그 일을 또 하게 되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 파일을 그 엑셀로 한번 열어 볼게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아니 노트패드로 열어볼게요. 노트패드로 열어보면 뭐 요런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뭐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전부 다 뭐 영화가 어쩌고 저쩌고, 영화가 어떠고다, 뭐 영화가 좋다 싫다 뭐 이런 거 리뷰 데이터셋이 있는 거예요. 리뷰 데이터셋. 이 센티멘트 1이 긍정인 것 같은데 0이 부정인 것 같고, 이 영화가 요런 글자가 들어가면 나 좋다 이런 뜻이죠. 이런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다. 그래서 지도 학습입니다. 요런 식이죠.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한글도 분석할 겁니다. 뭐냐면 뭐 나는 이 영화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이면 타겟값 1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영화 싫어요 이렇게 해서 0, 이제 요 글자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요런 데이터셋을 이런 겁니다.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디는 순번이에요. 이 영화 리뷰에 대한 순번이라고 해야 되죠. 구분자. 이 영화는 이렇다. 이 영화는 이렇다. 뭐 요런 식입니다. 요 데이터를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판다스의 PD, 리드 CSV 해서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라는, 헤더는 0이고 세퍼레이트 역슬러시 t로 탭만큼 이렇게 구분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 0번째 데이터는 뭡니까? 이 0번째 데이터는 필요가 없어서 헤더는 0이다. 뭐 이렇게. 헤더는 0이다. 그래서 ID, 센티멘트, 혹시 이거, 자, 요 단어를 또 영어 시간은 아닌데. 단어 뜻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뜻, 이렇게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뭐 어떻다라는 센티멘트라는 거죠. 리뷰는 요런 글자다 이런 거죠. 이 영화가 어떻다, 이 영화가 어떻다. IMDb 리뷰 데이터셋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데이터가, 이거는 공짜 데이터지만 찾아보면 데이터셋 구해야 되잖아요. 돈 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 데이터 쓰려면 돈 내라 뭐 이렇게 뭐 많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사용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뭘 할 거냐 하면요, 요건 닫을게요. 자, 여기에서 뭐 0번째에 해당되는 리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프린트 이렇게 해서 리뷰 그 df의 0번째 데이터, 리뷰 컬럼의 0번째 컷, 이런 거죠. 요 글자가 나오는 거죠. 요 글자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걸로 학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카운터 벡터라이즈나 TF-IDF 벡터라이즈로 숫자로 변경을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필요 없는 문구가 좀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하면요, 요거는 괜찮네. 10번째 거 볼까요? 안 보이네. 자, 요런 거, 이런 거. 자, 요런 거. 의미 없죠? 요런 데이터. 여기에 BR 태그도 중간중간에 들어가져 있는데, BR이, 노트북 파일을 괜히 닫았네. 자, 노트, 패드. 다시 열어서. 자, 여기 보면 이런 글자가 필요가 없고, 여기 BR 글자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를 학습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필요 없는 불용어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글자들을 숫자로 변경할 필요가 없죠. 여기, 이런 것들. 그래서 뭔 작업을 하냐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R이라고 해서, Regulation Express,
정규 표현식 이런 게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정규 표현식을 뭐 쓰게 되면 뭐 이런 거, 이 대괄호 이 안에 하나의 매치를 뜻한다. 그러면 A, B, C 중 하나의 매치, A, boy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 숫자로 포함되어져 있냐? 그럼 뭐 숫자 B 숫자냐? 역슬러시 D 문 이렇게 숫자와 문자로 되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뭐 요런 것들이 정규 표현식인데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많이 쓰입니다.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지만 원래는 좀 외워서 사용을 많이 했어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서 변수 A에 뭐 A, B, C, D, E, F 이렇게 해놓고 정규 표현식으로 F 포함되어 있는지 파이썬으로 예문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요렇게 import r이 이렇게 해가지고 a라는 변수 안에 a, b, c, d, e, f 넣어놓고 r의 compile 이 r이라고 해서 f 이렇게 했는데요. r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이 r을 적게 되면 역슬러시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건데 그래서 패턴이라고 해서 이 r이 서치 안에 패턴을 넣게 되면 f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요 re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뭐 f를 100으로 바꿔주는 것도 짜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함수 sub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f라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100으로 바꿔라. 여기 패턴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 f가 들어가죠. f를 100으로 바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A, B, C, D, 100D로 문자열이 변경돼서 출력이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RE 패키지. 요거를 쓰게 되는데 지금 요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이 리뷰 데이터셋 안에 이 BR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를 이걸로 바꿔라. 요거는 그 RE 패키지를 안 썼네요. 요렇게 해서 그냥 그 안에 문구들 중에서 BR 태그를 빈 공백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정규 표현식 모듈인 RE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영어 문자열이 아닌 모든 문자는 공백으로 변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대괄호 해가지고요 A에서 Z까지 대문자 A에서 Z까지 이게 아닌 것 아니라는 표현은 요 표시입니다. 요 표시로 해서 이 아닌 글자를 갖다가 요걸로 바꿔달라. RE의 sub 이렇게 해서 람다로 썼습니다.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요 부분을 지금 뭐 또 문법을 공부하기엔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컨트롤 CV 할게요. 컨트롤 CV에서 여기에서 확인을 이렇게 할게요. 돌려놓고 그러면 리뷰 데이터셋 안에 이 그 1번째 거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뭡니까 요 역슬러시 요런 문자가 없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BR 태그가 몇 번째 있는지 모르겠는데 0, 1, 2, 3, 4, 5, 6, 7, 8, 9 9번째 이 this movie is full references 뭐 요 부분이 BR 태그가 들어가져 있는데 BR 태그가 없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9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the movie 여기 BR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뭡니까 이 정규 표현식을 쓰는 이유는요 되게 많습니다. 크롤링을 해보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도 크롤링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 게 정말 많아요. 이런 P 문단 태그 뭐 BR 문단 태그 이런 게 들어가져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거를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런 내용이 삭제되는 거죠. 요거를 삭제했는 거를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즈나 TF-IDF 벡터라이즈로 이 숫자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전히 어렵대요. 멋있는 제가 볼 때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 이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이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머신러닝 다음에 딥러닝이죠. 머신러닝 다음에 딥러닝 이렇게 됩니다. 딥러닝, 머신러닝 모듈을 다 잘 쓰려고 하면 파이썬 기본 문법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일단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카운터 벡터라이즈를 이제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와서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냈는데,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학습 데이터랑 이 테스트 데이터가 분리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 30%는 테스트 할 거고 70%는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피처 df라고 해서 클래스 df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썼죠. 리뷰 데이터의 센티멘트는 그 타겟입니다. 타겟 1이랑 0이 들어가져 있는 타겟이었죠. 그리고 리뷰 데이터 안에 드롭을 했네요. 드롭해서 아이디랑 센티멘트는 삭제를 하고 리뷰 데이터만 남겨가지고 이 엑시스 1이랑 인플레이스 펄스는 이 안에 있는 거를 변경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뜻이 됩니다. 요것도 복사를 해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 xtrain, xtest, ytrain, ytest, train test split, features df, class df, test size, 랜덤 스테이트는 이거 랜덤 패턴을 넣는 거죠. 그래서 리뷰 데이터셋 안에 이 리뷰 df라는 판다스 라이브러리죠.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이 센티멘트랑 id 센티멘트를 버려가지고 이 xtrain의 쉐입이랑 xtest의 쉐입을 9,746개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 4,177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xtrain의 값을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좀 더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 해서 이 xtrain의 0번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제가 변수명을 잘못 적었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리뷰 데이터 안에 0번째 값이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요것도 말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 y가 ytrain 안에 있는 데이터는 센티멘트죠. 이거는 키 값이 없나? 자, 여기 보면 1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요,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 요게 들어가면 이 타겟 값이 1이다 이런 거죠. 너무 어렵다. 되겠나 이래가지고 표정이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인데 어떡하지? 자, 여기 1번째 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조금 더 2번째 것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보면 이렇게, 자, 요것도 한번 챗 GPT로 번역해줘. 자, 요게 긍정 리뷰 맞나요? 저 보면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어느 정도인지 MJ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화는 건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기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타겟값이 1.
자, 타겟값 0번인 것도 한번 볼게요. 다시 타겟값 0번인 것도, 자, 여기 타겟값 0번인 것도, 야, 리뷰를 이렇게 열심히 쓰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요 리뷰가 이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어이없는 최종 죽음의 장면이 펼쳐진다. 요게 뭐라고요? 타겟값 0번이라고. 요렇게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요거 넣으면은 그 긍정 리뷰, 요거 넣으면 부정 리뷰, 이런 거죠. 그러면 제가 임의적으로 어떤 글을 적어가지고 내 이 영화 진짜 싫다 뭐 이렇게 쭉 적었다. 그러면 그게 타겟값이 0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학습을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지 알겠죠? 이게 또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러면 요 자, 요거 확인을 해봤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X 트레인의 값을 넣게 되면 Y 트레인이 나온다. 이런 거죠. X 테스트의 값을 넣으면은 Y 테스트의 값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넣었을 때 요 값이다. 요 값을 넣었을 때 요 값이다. 라는 거를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 단어가 되어져 있으면 학습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카운터 벡터라이즈나 TF, ITF 벡터라이즈로 이 숫자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 문자로 쭉 이루어져 있는 거를, 그거를. 그래서 저번에 파이프라인까지는 학습을 안 했는데요. 파이프라인 해서 로이스 리그레이션을 써서 어큐러시 스코어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저번에는 카운터 벡터라이즈로 변경을 하고 나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파이프라인을 쓰게 되면 이 바로 변경을 하고 로이스 리그레이션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라 라는 거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파이프라인은 원래 라인 쓸 때 이 배관 쪽에 공사해 보면 파이프라인 이렇게 연결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카운터 벡터라이즈로 작성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라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피트 이렇게 하게 되면 엑스트레인 이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y 값 0 아니면 1이죠. 요 값이 나온다라는 거를 요 피트라는 함수를 쓰면 학습을 진행을 해라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프리딕트 해보는 거죠. 프리딕트. 그럼 프리딕트 프로바라는 거는 이 확률을 구해가지고 이 정확도를 측정해보는 그런 도구들이죠.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돌려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돌려보면 좀 걸립니다.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임의적으로 아무 테스트 대한 영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죠. 우리 영화 리뷰 임의적으로 필요한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무 영화 리뷰 부정적인 리뷰 영어로 작성해줘. 이렇게 할게요. 그럼 챗GPT가 영어로 해야지. 아무 영화. 자, 요 부정적인 리뷰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챗GPT가 만들어줬어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요걸로 프리딕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쪽에 와서 지금 다 돌아갔네요. 25초 동안 돌아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에서 프리딕트를 해보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자, 변수, 자, 요거, 파이프라인. 프리딕트,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게, 가지고 왔는 아무 부정적인 데이터입니다. 요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프리딕트 해서, 이 결과값이 y 0값 아니면 1값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리드라고 해서 프리드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리뷰, 부정적일 거면 디서포인트먼트 뭐 이렇게 실망했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리드라는 변수 안에 그러면 요게 0 아니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까 타겟값 0으로 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들은.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0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긍정적인 리뷰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긍정적인 리뷰. 자, 요거는 타겟값이 1이 나오면은 물론 이 학습했는 그 로지스 리그레이션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놓고, 자, 요거 복사해서, 자, 요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면, 긍정적인 리뷰이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리뷰가 몇 퍼센트냐, 이 통계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어떤 영화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영화 리뷰 엄청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의 통계랑 부정적인 리뷰의 통계를 시각화 또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코넬 파이를 좀 써야 돼요. 코넬 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어는 더 어렵습니다. 영어는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스테머라고 해서, 스테머 뭐였습니까? 스테머가 이 워크들을 웍스,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워크드가 있고, 뭐 이거를 워크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한국말은요, 정말 변경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스테머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넬 파일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 영화 리뷰를 원래 분류를 좀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 쉬세요.